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그날도 난 거울 앞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어. 늦은 밤, 남편 준호는 거실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고, 난 침실에서 혼자 몸을 달래고 있었지. 시뻘건 네일을 바른 손끝이 얇은 실크 슬립을 잡아당겼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자기야, 자러 와. 거실로 나가서 준호를 불렀어. TV 화면엔 축구 선수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내 눈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 내 몸이 원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준호는 무심했어. 잠깐만, 후반전 다 끝나가잖아. 난 혀를 차고 소파에 걸터 앉았어. 일부러 다리를 꼬아서 허벅지가 드러나게 했지. 그런데도 준호는 힐끔 보더니 시선을 돌려버렸어. 화가 나더라. 내 몸이 이렇게 뜨거운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봐? 됐어. 잘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침실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았어. 하지만 내 몸은 그대로 가만히 있질 못했어. 손끝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졌지.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준호가 날 빤히 보고 있었어. 뭐 하는 거야? 난 일부러 천천히 손을 걷어들이며 쳐다봤어. 내 눈빛을 보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당신이 안 해주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 말에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려나 싶었는데 그는 한숨을 쉬더니 침대 끝에 앉았어. 나 요즘 피곤해서 그래.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준호 앞에 섰어. 스트레스? 그게 이유야? 아니면 나한테 더 이상 흥미가 없는 거야? 그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난 그 대답이 너무 두려웠어. 만약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니야, 그런 거. 그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난 그의 손을 내 허리에 갖다 댔어. 그러자 마지못해 허리를 감싸는 듯 하더니 결국 손을 내리더라. 난 아찔한 배신감이 몰려왔어. 됐어. 잘 거야. 난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왜 이렇게 참기 힘들지? 이 욕망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 그렇게 뒤척이다 결국 난 핸드폰을 들었어. 손가락이 습관적으로 남자친구들 번호를 훑었어. 예전에 날 원했던 사람들, 아직도 가끔 연락 오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해야 해? 머리는 말렸지만 몸은 달랐어. 화면을 넘기던 손이 어느 번호에서 멈췄어. 예전에 나한테 미친 듯이 빠져있던 남자. 지금 뭐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순간 내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어. 시간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 메시지를 보낸 뒤로 난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지. 그러다 화면이 깜빡였어. 답장이 왔다는 신호. 오랜만이네. 갑자기 무슨 일? 태훈. 3년 전 내가 결혼을 결심하면서 억지로 끝낸 남자였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내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지. 준호와는 달랐어. 나를 원하는 방식도, 나를 대하는 태도도. 그는 내 몸을, 내 욕망을 채워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손가락이 떨렸어. 이걸 보내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안에서 터질 듯한 갈증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어. 지금 볼 수 있어? 몇 초 만에 답장이 왔어. 지금. 어디로 갈까?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이불을 걷어차고 거울을 봤어. 실크 슬립이 허벅지까지 흘러내려 있었고 머리는 조금 헝클어졌지만 오히려 더 유혹적이었어. 내 몸이 알아서 반응하고 있었어. 강남. 그때 갔던 호텔 기억나? 알지? 30분이면 도착해. 난 핸드폰을 꽉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 몸이 후끈거렸어. 여기가 우리 집이고 남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도 상관없었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였으니까.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꺼냈어. 검은색. 깊게 파인 브이넥이 가슴을 강조해줬고 허리는 날씬해 보였어. 속옷은 최소한으로. 어차피 오래 입고 있을 것도 아니니까.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고 나왔어. 집안은 조용했어.
거실 쪽을 흘깃 봤지만 준호는 깊이 자고 있는 듯 했지. 내가 나가는 것도 모르겠지. 그리고 아침이 오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겠지. 택시를 잡아타고 창밖을 보며 숨을 골랐어. 내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어. 한쪽은 미쳤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다른 한쪽은 이미 터질 듯한 갈망에 젖어 있었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프런트에 들리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 12층. 예전에 태훈과 함께 있던 그 방 번호가 떠올랐어.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이 또렷했지. 문 앞에서 서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어. 태훈이었어. 검은 셔츠에 슬랙스를 입은 모습이 여전히 날 미치게 만들었어. 그가 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게 웃었어. 여전하네. 아니, 더 예뻐졌나?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끌어안았어.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어.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강하게 감싸고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 그 순간 모든 게 흐려졌어. 이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 그런 고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거칠게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어.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 태훈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는 순간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지. 그의 온기가 스며들자마자 지난 몇 년간 쌓였던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어. 보고 싶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내 귓가를 스치는 숨결마저도 날 뜨겁게 만들었어. 대답할 틈도 없이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어.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러나 내 몸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그 느낌. 준호에게선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날 미치게 만들던 키스. 태훈의 손이 허리를 지나 엉덩이를 움켜쥐었어. 나는 숨을 몰아쉬면서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지. 천천히 할 거야.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손길은 이미 거칠어지고 있었어.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 옷이 한 겹씩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내 피부 위를 스치는 공기조차도 자극적으로 느껴졌어. 이 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 눈을 떴을 때 난 낯선 침대에 누워 있었어. 머리가 멍하고 온몸이 나른했지. 옆을 보니 태훈이 나를 보고 있었어. 잘 잤어?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난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 어젯밤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거든. 응. 목이 잠겨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 태훈이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을 넘겨줬어. 그때 왜 나한테 연락 끊었어? 그의 질문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하지만 그럴 줄 알았어. 이 질문은 언젠가 나올 수밖에 없었으니까. 난 한숨을 쉬고 천장을 바라봤어. 결혼해야 했으니까. 사랑해서?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준호를 사랑했었다고 확신할 수 없었거든. 하지만 안정적이었고 부모님도 좋아했고 주변에서 다들 괜찮은 선택이라고 했었어. 그때 태우는 나를 온전히 가졌지만 그는 내 미래까지 보장해주진 않았어. 난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내 몸이 원하는 건 현실이 아니라 감각이었어. 이제 와서 다시 나 찾은 이유가 뭔데? 태훈이 다시 물었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이 느껴졌어.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그냥 너 생각이 났어. 생각만 났다고 하기엔. 그는 피식 웃으며 내 어깨를 쓰다듬었어. 나도 결국 웃음이 새어나왔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난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 나는 화들짝 놀라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어.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 태훈도 내 핸드폰을 흘깃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 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통화를 받았어. 어디야?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딱딱했어. 뭔가 이상했어. 친구랑 좀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호텔에서 잤어.
무슨 호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준호는 평소라면 이렇게 꼬치꼬치 묻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따라 느낌이 이상했어.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어. 강남 쪽이야. 왜 그래? 잠시 정적이 흘렀어. 그 사이 내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어. 그리고 준호가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숨이 막혀왔어. 내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 태훈이 내 표정을 보고 미간을 좁혔어. 내가 어디 있었는지 다 알아. 그 말과 함께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손이 덜덜 떨렸어. 핸드폰을 꽉 쥐었지만 손에서 미끄러질 것만 같았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 뭐? 목소리가 떨렸어.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어.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게 문제였어. 어디 있었는지 다 안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어. 변명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 새벽에 나가서 강남에 있는 호텔로 갔지. 그리고 누구랑 있었는지도 다 알아.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알았지? 내 뒤를 밟은 걸까? 아니면 CCTV라도 본 걸까?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어. 준호야, 무슨 말이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 오해라고. 그가 낮게 비웃었어. 이미 내가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봤어. 같이 있던 놈 얼굴도 다 확인했고. 심장이 턱 밑까지 차올랐어. 숨이 가빠졌어. 누구야? 준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 내가 그토록 나 몰래 만나고 싶어 했던 놈이 대체 누구냐고. 나는 말문이 막혔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야 할까?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새하얘졌어. 태훈이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핸드폰을 가볍게 빼앗았어.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나야.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뭐라고? 준호가 순간 말을 멈추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 그래, 나라고. 내가 내 마누라랑 밤새 같이 있었다. 태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 오히려 태연했어.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다시 빼앗으려고 했지만 태훈은 내 손을 가볍게 밀어냈어.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 내가 알던 그 차분하고 온화한 준호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나를 찾았고 그래서 같이 있었고 이제 내가 알게 됐으니 어쩔 거냐고. 태훈이 일부러 도발하듯 말했어.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 이건 너무 위험했어.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순간 준호가 말했다. 거기 있어. 당장 가니까. 뚝. 전화가 끊겼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태훈, 너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나는 당장이라도 그를 밀어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는 나를 빤히 보며 담배를 꺼내더니 천천히 불을 붙였어. 어차피 내 남편 알 거 다 알았어. 이제 피할 방법 없어.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히자고. 나는 숨을 몰아쉬었어.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놓고 맞설 수도 없었어. 준호가 어떤 남자인지 난 잘 알고 있었거든. 그는 평소에 조용했지만 한 번 화가 나면 끝까지 가는 남자였어. 나는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챙겨 입었어. 태훈도 여유롭게 셔츠를 걸치며 나를 바라봤어. 겁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아니, 겁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 나는 그저 한순간의 욕망을 채우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런데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리고 30분 뒤, 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준호가 들어왔어. 눈빛이 차가웠어. 아니, 아예 얼음장 같았어. 내 앞에 서 있는 남편이었지만 나는 그가 너무 낯설었어. 할 말 있어? 그가 나를 똑바로 보며 물었어. 나는 입을 때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때 준호가 태훈에게 다가가더니 주먹을 날렸어.
쾅! 태훈이 바닥으로 나가떨어졌어. 입술이 터지면서 피가 흘렀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 그만해. 제발 그만해. 하지만 준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 너 죽여버릴까? 그의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더 무서웠어. 준호는 정말로 한순간에 태훈을 죽일 수도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 나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어. 준호야, 제발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태훈은 그만 놔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나는 울 것 같았어. 하지만 준호는 나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그래. 너 때문이지. 그의 말에 나는 숨을 멈췄어.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차례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준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그날 이후 난 준호가 무서웠어.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도무지 예측이 안 돼서 더 불안했어. 보통 남편이라면 바람이 들통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당장 이혼하자고 덤볐겠지. 그런데 준호는 달랐어. 그날 호텔에서 태훈을 주먹으로 한 대 날린 후 별다른 말도 없이 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 그게 더 소름 끼쳤어. 아침 먹어. 다음 날 주방에서 준호가 평소처럼 나를 불렀어.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난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어. 밥상 위엔 평소처럼 된장국, 계란말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어구이까지 차려져 있었어. 이 남자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긴 안 먹어. 난 일부러 태어난 척 물었지만 속은 뒤집어질 것 같았어. 그런데 준호는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날 빤히 바라봤어.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더 무서웠어. 난 천천히 밥을 뜨면서 그를 살폈어. 하지만 준호는 내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그냥 날 지켜봤어. 뭘 그렇게 쳐다봐? 그냥 우리 아내가 얼마나 잘 먹나 보고 있지. 준호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낮게 웃었어. 왜? 나한테 할 말 있어? 어제 일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준호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숙여 내 앞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 그래, 무슨 말부터 할까? 내가 어떻게 나 몰래 남자랑 호텔로 갔는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 준호야, 미안해 내가. 미안. 그가 피식 웃으며 날 내려다봤어. 미안하면 다 없던 일이 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난 아직도 태훈과 있었던 그 순간을 후회하고 있진 않았으니까. 내 몸은 그 순간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 하지만 내 입으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준호가 내 턱을 잡고 고개를 들게 했어. 어쩔 거냐고 물었어, 지수야. 그의 손끝이 차가웠어. 마치 날 시험하는 것 같았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최대한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금은 그를 자극하지 않는 거였어. 그래, 잘못했지. 그런데 지수야, 나는 내가 어떻게 이걸 갚을 건지가 궁금한데. 갚아? 그래. 나한테 큰 상처를 줬잖아. 그럼 그만큼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준호는 이혼을 요구하려는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한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다음 순간 그는 낮게 웃으며 내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직접 해줘야겠어. 나는 순간 몸이 굳었어. 내가 그렇게 다른 남자를 찾아갈 정도로 갈증이 심했다면 이제 내가 그 역할을 해야겠지. 그가 천천히 내 얼굴을 쓰다듬었어. 그런데 그 손길이 너무나도 낯설었어. 아니, 준호의 손길인데도 너무 차가웠어. 준호야, 그러지 마. 나는 저도 모르게 물러났어. 하지만 준호는 천천히 내 턱을 들어 올렸어. 왜? 남들이랑 할 땐 좋았는데
남편이랑 하는 건 싫어. 나는 도망치고 싶었어. 그런데 도망칠 수가 없었어. 그날 이후 준호는 변했어. 아니,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됐어. 그는 마치 내 욕망을 시험하듯 행동했어. 갑자기 출근 전에도 날 침대에 가두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안았어. 나는 그에게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내 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며칠 후, 난 또다시 태훈에게서 연락을 받았거든. 너 괜찮아?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또 요동치기 시작했어. 내가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나는 또다시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는 걸까? 나는 태훈의 메시지를 본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며칠 동안 준호와 함께 있으면서도 머릿속엔 태훈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거든. 준호는 변했어. 그날 이후로 그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 집착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복수라고 해야 할까? 평소엔 무심하던 그가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와서 나를 안고 새벽에도 나를 깨우고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원했어. 그 손길엔 분노와 독점욕이 뒤섞여 있었어. 그런데 나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즐기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하지만 태훈의 메시지는 나를 다시 흔들어 놨어. 너 괜찮아? 이 짧은 한 문장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나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망설였어.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그런데 손가락은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였어. 우리 만나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나는 숨을 몰아쉬었어.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으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에서 만났어. 호텔이 아닌 모텔. 태훈은 우리가 다시 호텔에 가는 건 위험하다고 했고 나도 동의했어. 지금 내 남편이 어떤 눈으로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안겼어. 태훈도 나를 거칠게 끌어안았어. 바보 같은 년. 내가 왜 아직도 그 남자랑 같이 있어? 그가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낮게 속삭였어. 그냥 못 나와서. 나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 아니, 솔직하게 말할 자신이 없었어. 내가 준호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이상한 중독인지 나조차도 모르겠으니까. 너 그 남자한테 완전히 잡혀 있는 거 알아? 태훈이 내 얼굴을 들어올리며 물었어.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 대신 그의 입술을 덮었어. 그냥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 이 순간만큼은.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야 했어. 태훈은 계속 나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했지만 나는 끝내 대답을 못했어. 모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내 머릿속은 복잡했어.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어. 거실에 앉아있던 준호가 내 핸드폰을 들고 있었거든. 어디 갔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어. 그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나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았어. 그저 이 끝없는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